평택세관 공무원의 금품 수수 사건, 즉 평택직화세관 직원이 보세창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경찰 조사를 통해 점점 썬라이즈 쪽과의 유착관계로 수사가 진행되고 썬라이즈 쪽에서 그 공무원을 빼고 자신들의 사람으로 심으려고 하는 등 그 공무원을 압박하자 그 공무원은 자신의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 경찰은 자살로 판단했으나 제보자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불분명하다고 한다. 경쟁사들이 자꾸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썬라이즈는 그들 회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었다. 그중 제보자 이성열 씨의 회사인 슈퍼마린 종합물류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어느 날 수입 업물이나 곡물을 유통하는 대표 유통 거성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등장한다. 그가 여러가지 달콤한 제안을 제보자에게 한다. 자신이 돈을 투자할 테니 일반 창고를 냉동 냉장 창고로 개조 사업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의 제안을 받았던 제보자는 여러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갑자기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함께했던 창고 제작 업체가 돈만 받고 도망을 가지를 않나. 세관원 직원들이 자신의 물류창고에 들어와 건고추 등 물건을 훔쳐가지를 않나. 이런저런 일로 자금 압박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그 자금을 투자했던 유통업자 큰손과의 약속 일정에 자꾸 차질을 빚게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그렇게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다. 그 유통업자가 바로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막내 고모부인 이름 장진호인 것이다. 제보자 이성열 씨는 그렇게 일궈왔던 자신의 회사를 아무런 힘없이 저들에 의해 빼앗기고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저런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검찰 등을 통해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제보하고 뛰어다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만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오히려 없던 죄를 뒤집어 씌워 별건 조사를 통해 공금 횡령자로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제보자 이성열 씨가 운영하던 슈퍼마린 종합물류에서 공금 10여 원을 횡령했다란 황당한 일로 고발 조치된다. 제보자 이성열 씨가 더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그는 깨닫게 된다. 모든 전말을. 제보자 이성열 씨의 제보와 그의 합리적 의심에 따르면 썬라이즈 F&T의 실제 지배구조는 최초 처음에는 최순실과 그 무리들 그리고 올라가면 오병우와 김규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뒷배들이 있었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인해 당시 관련 여러 건을 수사 중이었던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의 처와 장모는 장진호로부터 평택의 썬라이즈를 듣게 되고 이들은 이것을 먹으려 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썬라이즈를 먹기 위해 최순실 등이 국정농단으로 아성을 쌓아두었던 썬라이즈 지배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던 현직 관세청 고위 직원들과 관련자들을 하나씩 법으로 제거해 나갔으며 이 시기에 맞물려 자신과 경쟁 사수들이 다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장진호와 그 일당들은 썬라이즈를 먹기 위해 제보자 등을 통해 여러 썬라이즈 연결고리인 화물차를 넣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썬라이즈 내부로 침투하여 썬라이즈의 불법과 탈법, 관폐화와 최순실 등의 지배구조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그대로 그들 즉 최은순과 김건희 그리고 막내 고모부인 장진호 등이 먹었다란 것이다. 썬라이즈 입장에서는 윤석열 등 검찰의 압박으로 회사가 공중분해되거나 모두 깜빵에 가야 할 처지였는데 최은순 측이 깜빵을 택할래 아니면 우리말 들을래의 선택지에 소위 배를 갈아타다란 것이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곳 평택항에 중국계 자본의 외자 유치를 통한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데 차이나머니 유치로 기본안을 구상했고 세계 최대 차이나타운을 짓겠다는 등 여러 발표로 인해 극심한 투기 바람에 휘말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결국 이 잿빛 구상은 평택 등 일부 지역만 개발 투자 입지로 선정돼 사업이 진행됐었고 중국 자본 투자라 해야 겨우 장가항공민이라는 중국 물류회사가 당시 약 24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한국 기업이 했었다. 바로 도이치 모터스이다. 무려 340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윤석열의 처 김건희에게 10여 년 동안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던 바로 그 도이치 모터스 말이다. 여기까지가 제보자 이성열 씨가 말한 내용을 함축한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진실과 거짓, 그리고 제보자의 합리적 의심 등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 현재 제보자 이성열 씨는 여러 린치 등을 당해 그동안 많은 녹취를 해왔던 휴대폰을 2번에 걸쳐 빼앗기고 얼굴을 맞아 이가 거의 빠져있다. 그렇기에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기도 하다. 이성열 씨의 신변보호가 시급할 듯하다. 두렵고 무섭다.